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CLS 400D 모델을 리뷰합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CLS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X5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 그러니까 그 녀석 SUV 고 라인에서 보면은 선구자, 개척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틈새 시장을 노리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X5가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죠. 쿠페의 디자인이 뭔가 예뻐. 근데 문짝이 두 짝짜리니까 가족을 탈 수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쿠페의 느낌을 내면서 만들었던 녀석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린 것들이 이 벤츠에서 CLS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 녀석이 결국은 지금 현재 3세대까지 왔고요. 1세대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죠. 제가 이번 3세대 모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세대 디자인이 별로인 것 같아요. 옆모습은 괜찮거든요. 옆모습은 그 패스트팩이 가지고 있는 뭔가 쿠페 같은 느낌은 나는데 뒷모습의 테일램프의 위치와 앞쪽에 그런 뭐 벤츠의 느낌들이 주차를 해놓고 딱 봤거나 뒤에 차를 쫓아갔을 때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디자인적인 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자, 그리고 실내 쪽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스티어링으로 딱 봤을 때는 뭐 그냥 벤츠를 탔구나. 그리고 검정색과 메탈을 굉장히 잘 분포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런 레이아웃들이 제가 타고 있는 아우디보다도 훨씬 더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레이아웃도 그렇고 이런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대시보드 쪽 보면은 앞쪽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타일들이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미끄럼틀처럼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안으로 붙여서 이 공간이 뭔가 좀 넓어진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스티어링에 들어가 있는 가죽 재질과 여기도 가죽이나 이런 스티치가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그랜저 정도 급에서 보는 가죽 재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비싼 가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이다. 그냥 우리 가죽 시트 씌웠다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슈퍼히어로들이 딱 검정색 옷을 입으면은 약간 근육을 없는데 근육을 이제 옷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에 시트를 앉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GT 성향이라는 목적 자체가 맞는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지션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GT라는 포지션, 편하게 운전하고 오랫동안 가라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시트가 너무 딱딱해. 진짜 너무너무 딱딱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아버님 세대 때 엉덩이나 허벅지에 땀이 찬다고 대나무 시트를 하셨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느낌이 시트에 딱 앉자마자의 첫 느낌은 대나무 시트에 내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GT고요. 착좌감은 대나무 시트. 자, 패스트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 등받이 각도도 보면은 이게 다 꺾인 거예요. 고정식이고 일단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이거 몸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껴있는 상태로 지금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머리가 어쨌든 안 닿게 하려면 뒤에가 더 눕는다면은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디자인 때문에 안 된다면 등받이 각도를, 지금 트렁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트렁크 사이즈를 조금 각도를 뭔가를 바꿔서라도 뒷좌석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도 차를 만들면서 알았던 거예요. 무릎이 닿겠구나라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썼는데 너무 불편해요. 등이 지금 등을 누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앉지마 이렇게 등을 계속 밀고 있는 듯한 느낌.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건 좀 편하게 돼 있어요. 가운데는 어쨌든 원래는 4인승으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또 터널이 이게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어우, 여기는 일단은 뭐 말은 5인승이라고 하는데 이러고 장시간 가면 뒤에 여기는 거의 떠밀려 있는 느낌이에요.
앉지마. 그냥 여기서도 밀고 있고 여기서도 엉덩이에서도 밀고 있고 앉지마. 아, 이 상태로 만약에 오래 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 제 차도 A7도 실내 타면은 실내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패스트백 스타일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쿠션감이라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좀 사람이 푹 파묻힌다라는 느낌을 줬다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이 가죽 재질이 이 차량이 그래도 금액이 1억짜리 차예요. 근데 1억짜리 차인데 가죽 재질, 마감 재질 이런 거 봤을 때는 솔직히 1억짜리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쪽의 디자인을 굉장히, 레이아웃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놔서 고급스러운 거지, 실제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1억짜리 차처럼 보이지 않는다. A7에 비하면 뒷자리 공간은 어때요? A7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크기는 비슷한데 네. 뭔가 포지션이 되게 안 나와요. 뒷좌석이랑 이런 것들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잠깐 그 현상이 나타났었죠. 사고 시에 벨트를 조여주고 혹시나 한 사고에 라디오로 한번 잠깐 칙 해서 나왔던 것들, 그게 그 사고 때 에어백이 뻥 하고 터졌을 때 사람의 고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소리를 한번 주고 적응을 시킨 이후에 뭐 터진다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짝 벨트 조여주면서 지난번 볼보 때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자, 바로 트랙션 컨트롤 ESP를 오프를 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은 여러분들 디젤 모델이에요. 디젤 모델 3.0 인라인 6죠. 직렬 6기통 방식의 엔진입니다. 으아! 안 서! 자, 이렇게 차가 다시 한번 사고가 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라디오가 방금 들어왔던 부분, 야, 죽을 뻔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으아! 이거 제동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차? 으아! 언더스티어 바깥쪽으로 어디까지 갈 거야? 장점은 있네요. 아까 전에 그 사고 때문에 그런지 벨트가 저를 굉장히 꽉 잡아줘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하, 리어! 하지만 전자장비는 완벽하게 꺼지지 않는군요. 여기서 오픈은 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언더스티어 어디까지 가? 언더스티어 난 이후에 리어가 완전히 따라가는 듯한 느낌. 오버스티어로. 자, 여기서도 바로요, 이렇게 말이죠, 뒤에가 흘러버리는. 어디까지 또 언더. 제동도 안 되고 잘. 이거 뭐죠 이거 차? 일단은 밸런스는 개판이에요. 브레이크를 완전 미리 이렇게 해줘야지만 차가
아 이거 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차가 일단 잘 안 서요. 어우 씨, 사륜구동 별로입니다. 사륜 포매틱 방식도 별로고요. 토크 벡터링 시스템 같은 뭐 이런 기능들, 이런 느낌들은 뭐 별로 가지고 있는 느낌도 나지는 않고요. 하지만 구동 배분이 그래도 예전에 그 벤츠 때 263AMG 때의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리어 쪽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한데, 문제는 사륜구동 시스템의 컨트롤을 구동이 아닌 제동으로 가져가는 사륜을 지금 시스템을 택한 것 같아요. 구동을 제가 풀가속을 했지만 제어를 하면서 차를 사륜으로 바꿔가는 느낌. 그러니까 사륜을 구동 방식으로 기계식으로 막 다 각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제어를 해줘요. 브레이크가 이쪽에서 하중 받으면 못 나가게 브레이크로 다 제어해주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사륜구동이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밀고 나가고 이런 느낌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뒤쪽에서 지금 이게 제어 브레이크 제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륜의 시스템은 힘을 순간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지금 340마력짜리 차인데 이 차의 마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사륜구동의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제동이 진짜 안 서요. 그리고 제동 엄청 불안해. 이게 나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GT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제동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R8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 프론트 쪽에 뭔가 하중이 잘 걸리지가 않아서 브레이킹을 할 때 뭔가 제가 좀 하기가 뭔가 불안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앞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프론트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WC1 타입으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제동을 하게 되면 차가 앞쪽으로 이렇게 수그려지게 되죠. 노면과 이 서스펜션의 안쪽으로 쭉 눌리면서 어느 정도의 하중을 이렇게 좀 받아주면서 차가 바퀴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현상에서 서스펜션에서 브레이크를 했을 때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순간적으로 너무 강해요. 지금 방식 같은 경우 예전 에어 서스펜션보다는 좀 더 진보된 지금 나눠져 있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는 댐퍼를 해주고 위쪽에는 차고를 뭔가 조정해 주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앞쪽이 뭔가 잘 맞지가 않아요. 코너링이 잘 안 돼 지금. 풀 제동했을 때 굉장히 차가 불안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이게 정확하게 ESP가 완전히 꺼지지도 않는 부분도 있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에 굉장히 너무 별로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장점은 직선 구간에서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달리면서 기록이 점점 당겨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냥 이렇게 타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GT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약간의 스포츠성이 이제 차가 조금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기록 좀 낸 김에 한번 좀 찍어 볼게요.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타기가 좀 힘들었는데, 베스트랩 나온 김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어에는 구디어 이글 F1 차량이, F1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진짜 굉장히 별로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자, 일단 기록에 한번 내보죠. 자,
자, 이 정도 일단 기록을 끊었고요. 일단은 서스펜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떤 차든지 이게 물론 서킷이긴 하지만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도로에서 뭔가 급격한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동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야 된다 할 때 차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동 자체가 첫 번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너링을 하기 전에. V6 모델에서 인라인 6 모델, 그러니까 직렬 6기통 방식으로 좀 만들고 원래 벤츠에서 만들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내면서 벤츠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BMW에서만 나타났던 그런 스포츠함, 그런 느낌들이 살아는 났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이 차를 방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한계 주행이나 이런 코너링을 했을 때 말이죠. 쇼기 초반에 딱 먹어줬다가 코너링을 엣지를 딱 걸고 그거를 앞쪽 쇼바에서 그걸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량의 밸런스는 언더스티어도 좀 가지고 있고 오버스티어 성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때 제가 하중만 잘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차를 리어를 날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언더가 났다가 리어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성향은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이 차를 좀 계속 안 좋게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장점은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 걸맞지 않게 악셀레이터를 썼을 때 악셀레이터 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나인즈 트로닉 미션이 반응 속도는 솔직히 우리가 계속 봐왔던 ZF에 비해는 솔직히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이 9단 미션이라는 녀석이 기어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얼마 쓰지 못하는 디젤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 얼마 쓰지 못하는 그 RPM 영역대에서 이 숏기어, 그러니까 9단에서의 숏기어와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어서 그래도 답답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파워트레인율 쪽에서는 그래도 열일했다. It's obvious that you and me were meant to be, but it's killing me that you and I will never see. 'Cause I don't wanna be a dirty cigarette. Don't know how good that we would be together yet. 근데 이 직진 안정성은 진짜 에어 컨트롤 바디 시스템이 사실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별로였는데 에어 컨트롤 바디가 직선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직선화에 굉장히 잘 맞춰진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방식이라 해가지고 에어 서스펜션이 통이 하나였었어요. 쇼 쪽에 스프링 대신에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한 챔버가 하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돼가지고 이 한 통 하나에서 차고도 맞추고 범프 압력 이렇게 일반도로 다닐 때 이제 범프 리범프 이런 것도 맞추고 뭐 잔진동도 걸러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에어바디 컨트롤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멀티 챔버, 트윈 챔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서 요새는 나오는데 결국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리범프를 따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된 거예요. 자, 이 두꺼운 놈 챔버가 하는 역할은 코너링을 했을 때 혹은 범프 압력 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녀석들이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위에 달린 놈들은 그 리범프 스프링처럼 이 녀석이
자갈밭이나 좀 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해 잔진동으로 이렇게 자갈자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해주는 역할이 차고를 조절을 또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0km가 넘어가면은 차 자체가 고속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속 영역대에서 차고를 한 1.5cm 정도 차를 낮춰서 무게중심 자체를 살짝 내려준다라는 뭐 그런 메이커사에서 발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달릴 때는 잘 느끼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차고를 그렇게 내려줌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트윈 챔버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세팅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근데 하지만 급격한 코너링이나 무언가에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동을 하면서 스티어링을 먹었을 때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챔버 타입으로 오면서 세팅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GT 모드로 고속에서 고속 크루징을 할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달려도 안정적인 주행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달리고 있는데 사실 되게 빨리 달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모드가 컴포트 모드인데 이 컴포트 모드 상태에서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진짜. 이게 GT지. 이게 바로 에어 컨트롤 바디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느끼셨을 때는 말이죠. 네. 스포츠 모드로 딱 놓게 되면은 어떤 게 되면 스티어링이 일단 조금 묵직해져요. 그래서 스티어링 반응이 약간 빨라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딱 놓는 순간은 네, 댐퍼 압력이 하드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이 에어 주머니, 에어 챔버는 그대로 있는 느낌인데 감쇄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쇼급쇼바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성의 그런 민첩함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급쇼바의 세팅이 챔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대에 자신의 영역대의 챔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엔진 사운드입니다. 말을 안 하면 절대 이 엔진이 디젤인지 모를 것 같아요. 디젤 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 4기통의 디젤 딸딸딸딸딸딸 이 소리하고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그 화물차를 탄 듯한 그 진동 느낌 때문에 디젤차를 사실 꺼려하고 에이 나는 키로수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개솔리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녀석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센세이션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순간적 가속을 했을 때 고RPM을 지금 순간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디젤차 특유의 고RPM을 썼을 때 그 약간 까랑까랑한 그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녀석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디앤 셰시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 바디앤 셰시 쪽의 느낌은 네, 뭐 그냥 수입차, 네, 그냥 헐겁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하드하지도 않고, 네, 바디앤 셰시는 그냥 쏘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막 대단하게끔 뭐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동 능력이 일단은 이 지금 꽂혀 있는 구디어 이글 F1 타이어 있죠. 이게 일단 진짜 그지 같아요. 이 타이어가 일단 너무 해주는 게 없어, 이 차한테.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도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은 진짜 별로다. 굉장히 별로예요. 타이어도 타이어인데 제동 자체도 굉장히 쓰레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파워트레인유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숙성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 효율,
그리고 이 개솔린 같은 이 엔진의 필링, 사운드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물론 다 서킷을 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일반 도로 기준으로는 차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요. 정말 순간 가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디젤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우디 A7 6 시리즈 혹은 좀 더 나가서 포르쉐 파나메라까지 해서 이 패스트백 시장에서 이 디젤 쪽 모델에서만큼은 이쪽 이 벤츠의 파워트레인의 기술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뛰어나게 느껴지고요. 성능 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V6 디젤들보다도 이 직렬 방식의 이 엔진이 저는 가장 좋고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디자인 때문에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고 갈 거면 저는 A7이 맞는 것 같고요. 성능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과 저는 오히려 6 시리즈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 녀석을 택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훨씬 더 디젤이지만 가솔린 같아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를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라인은 계속해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